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안방까지 친절하게 배달해드리는 오늘 제가 돌아왔습니다. 강동석입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에 사람들이 가장 늙어 보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수요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아직 3시 30분이 되지 않았으니까 가장 늙어 보일 때는 아닌데요. 수요일은 한 주간 가장 중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들 피로하시고 또 전주에 주말에 술을 드셨다면 알코올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피부 관리를 조금은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수요일이 가장 늙어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한 주간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가벼운 차 한잔 하시면서 피로를 날리는 건 어떨까요? 종목 퀵 서비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고 가면요.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을 신도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PMI와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 밖에 또 호조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소폭이나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조금이나마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는 팔자 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또 현대모비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인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와 또 화학, 운수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인데요. 코스닥도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FA가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OLED 설비 투자에 대한 예상으로 5%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와 비슷한 1,087원에서 1,08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을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LG U+ 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JB스탁 박소연 연구원님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목 퀵 서비스에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고 있죠. 100초간의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위해서고요. 또 별점 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2월의 별점 왕도 많은 기대, 또 두 분 앞으로도 많은 별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쌍방울을 한 40% 네. 9월 달에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요. 네. 평당가를 1,223원에 낮춰놨거든요. 1,223원이요. 네. 비중이 40%.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9월 달에 매수하셨고 한 4개월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물타기를 계속 한 거예요. 팔려고 했다가 또 물타기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요. 네. 손절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네. 답답하죠. 처음 비중은 얼마큼이셨어요? 맨 처음에요? 네. 비중이 처음에는 조금씩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40%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조금이었는데 점점 40%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물타기 해가지고, 예.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으신 생각이신 거죠? 그때 이제는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도 이제 둔해졌고요. 네. 뭐 이렇게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약간 오기 같은 마음도 생겼고요. 네. 오기도 생겼고요. 엉덩이가 즐겨야지 주식은 딸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고요. 네. 이게 장래에 어떻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네, 또 투자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은 배우신 것 손도 같은데. 내고 싶지 않아요. 약이 올라가지고요. 아, 예. 너무 뭐. 감정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먼저 네. 원님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쌍방울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으신데요. 매도 비중 축소 의견이 더 많습니다.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정태근 팀장님. 네. 쌍방울입니다. 비중이 40%고 매수가는 1,223원이라 하시네요. 네, 일단 인사 좀 해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쌍방울 좀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상당히 좀 저도 오랜만에 이 종목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네. 돈을 벌어보려더니 오히려 적방하자고 돈을 더 많이 미쳐가지고요. 지금 손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네.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네.
끝끝나 한번 들고 있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5개월이다 이제는. 9월달에 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장기 투자도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장기도 생각해 두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골치 아파서 다른 거 종목을 교체해볼까도 싶고요.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예. 오기가 생겼어요 이제는요. 조금 뭐라 할까요? 오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열정은 괜찮으시면 열정을 가지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오기를 가지시는 건 조금은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을 이길 수 있다면은 오기를 가진 게 되겠지만은 그럴수록 좀 냉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잠깐만요. 네. 누구세요? 아, 또 이렇게 또. 네. 네, 또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정태근 예, 팀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듣고 전화를 끊은 건가요? 스피커폰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전화를 돌발상이 생겼죠. 뭐 생방송하다 뭐 이런 경우도 네. 생기는데 일단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겨울철 이번 겨울에 솔직히 많이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예상보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너무나 추웠었는데 네. 춥지 않아 가지고 겨울철 한파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요게 지금 쌍방울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 앞으로 전망 부분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요게 지금 현재 몽골 쪽하고요, 중국 쪽하고 점포를 냈는데 네. 지금 낙엔낙이라든지 그다음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아직 안 좋죠. 네. 걔네들이 먼저 중국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락앤락이라든지 베이직하우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쌍방울도 이후에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몽골에도 1호점 내고 중국에도 매장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사 내에서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부각이 돼야지 이 종목 일단 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락이나가 이제 베이직하우스처럼 점포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게 이후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요건 다시 한번 움직여 줄 거예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요건 치면 이제 그 주가가 좀 바닥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예를 들면은 자 안랩이 이전에 대표 사퇴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중요한 건 요 종목도 빠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정도권에서 이렇게 안 빠지는 구간이 나오죠. 지금 현재 쌍방울도 이렇게 안 빠지는 구간이 조금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반 경직성을 보이는 구간을 일단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950원 정도까지는 빠질 것 좀 대비를 하시고 요 구간에서 이제는 요 구간까지 좀 대비를 하시고 하반 경직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반 경직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유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은 조금은 차트를 덮어두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950원 전후에서 일단 바닥을 다시 좀 봐야 되겠죠. 팀장님, 그럼 예. 950원까지 내려간다면 더 담으면 안 되겠죠? 비중이 지금 40%이기 네.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손실을 조금 장기로 보신다면은 손실을 좀 감내를 하시더라도 950원 전후에서 이제는 하반 경직성이 나온지 보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950원 정도가 손절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950원에 하반 경직성이 나온지 그거부터 먼저 보신 다음에 나중에 안랩처럼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서든 본전까지는 가시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태근 팀장님 말씀은 95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 한번 더 상담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하지만 내려가는 것보다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네. 네, 좀 부디 지금만 시청자 갖고 있으라고요. 지금은 이제 오기로다가 네. 오기로는 아니지만요. 피나는 돈을 이렇게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뭔가 이제 끈기를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거든요. 네, 너무 오기 부리지 마시고요. 우선은 좀 여유롭게 우선은 들고 계시고 너무 차트 자주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지금 어쨌든 장기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장기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지금 어쨌든 조금씩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이게 아까 제 안랩 보셨지요? 네. 안랩처럼 덜 빠지는 구간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아. 또 상담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주 통쾌하신 어머님과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TS 반도체입니다. 매수를 할까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박소연 건님. 네, STS 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 1월 한 중순 이후에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으로 기대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STS 반도체, 삼성전자 역시도 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워낙 PC용 D램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자꾸 차츰 줄어들다 보니까 필요한 수요 물량 확보 때문에 자꾸 그렇게 반도체를 찾다 보니 D램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한 대만 관련해서 2월까지는 조금 더 상승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STS 반도체 매수가 가능한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TS 반도체 지난 그런 D램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려왔다 좀 보여지는 구간까지 와 있네요. 5,500원 현재까지 진입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수급도 지금 좋지 않은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이나 수급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좀 들어갔다 나오자라는 좀 전략으로 들어가겠고요. 5,500원 현재까지 진입 가능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1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 부분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간적으로는 2월을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갔지만 6,000원 선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2월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3월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정보도 찾아보신 전략이 나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입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2월 안쪽으로 한 3주간 단기 트레이딩으로 목표가 6,000원 선, 매수가는 5,500원, 손절가는 5,100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8,930원의 비중 20%, 매수가 회복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AP 시스템, 그리고 앞에 했던 STS 반도체, 공통점이 그 LED,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죠.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나오고 주가 갈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LG라든지 LG 디스플레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 설비 투자가 되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매출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같이 화면을 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삼성하고 LG하고 하이닉스 투자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스틴 시스템 반도체 라인 증설 현재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국내 아산의 OLED 라인, 그러니까 A2E 라인 증설이 현재 예정이 돼 있고, 충남의 A3 라인도 지금 현재 증설이 거의, 외곽 증설이 거의 다 된 걸로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이 되게 되면서 이 증설을 통해서 설비 투자가 올해 이루어질지 여부도 한번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런 투자 계획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장비 수주를 할 수 있겠죠. 이 장비 수주가 올해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조금 긍정적으로 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S 반도체 같은 게 여담이긴 하지만 홍라이 여사 동생이죠. 홍석규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라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일단 요거는 올해를 봐서 좀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지만은 아래쪽을 봤을 때는 적어도 7,000원이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가져가보자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7,000원 같은 경우는 하반경선을 보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올해 투자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네, 이번에 문자 주신 분은 대한제강을 9,700원에 잡으셨습니다. 매수가 9,700원의 비중 40%, 매수가 회복 문의를 또 하셨습니다. 네, 좀 단가가 높으셔서 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쓰리바닥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지지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7,000원에서 7,700원에서 7,500원 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좀 양봉이 나와줘야 될 텐데, 기대감이 되는 부분은 우선 지금 지난 4분기 워낙 철강업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4분기는 어느 정도 바닥
바닥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면과 지금 철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수기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가주지 않을까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관에서 들어오는 수급도 양호하고 어느 정도 시간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까지 단박에 가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8,500원 선에서까지는 목표가가 좀 가능한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단가까지는 한 번 더 또 눌림이나 조정이 발생하고 나서 갈 것으로 좀 보여지니 혹시 조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시다면은 8,500원과 9,000원 선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포스코나 이런 그 처강 업종 큰 우량 기업이랑 같이 좀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제강 매수가 목표가가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 LG화학인데요. LG화학을 33만 원의 비중이 10%. 손절가를 먼저 물어보셨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33만 원 어려울까요? 본인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 실적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4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 일단은 그 석유화학하고 자동차 전지 분야에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깎아먹었다 좀 봐야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 실적이 그러니까 2011년 대비해서는 2012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전지 분야가 좋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이제는 하반기에서 보니까 즉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국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화학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석유화학 자동차 전지 분야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 전지 분야는 그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필수 소비자라는 그런 표현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그 중국 내수 시장도 살린다. 그렇게 내수 시장 살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여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씩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올해부터 좀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더라도 어쨌든 뭐 조금은 올해는 화학업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 때문에 조금 같이 빠진다고 좀 보시기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봉 차트를 좀 보시고요. 주봉 차트 상에서 28만 원만 안 깨지면은 LG화학 같은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28만 원 주봉상 28만 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손절가는 주봉상 2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인데요. 베이직하우스를 16,200원의 비중 20% 많이 올라왔는데요. 매도 시점을 문의하시네요. 네, 언제 매수를 하셨을지가 되게 궁금한데 사실 지금 단가로 보자면 어제 사신 거 아니시라면 지난 9월에 사셨을 거라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베이직하우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이유로는 지금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한 이제 베이직하우스 자체의 4분기의 흑자 전환에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면이 있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16,000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미정미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한번 끊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춘절은 다음 주 중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중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하지만 의류업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만 중국도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이나 내일 주가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종가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16,000원 부근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우선 대피를 하시고 그 16,000원 부근을 짚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한 10% 정도 그 목표가를 잡아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손절가도 16,000원 부근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 16,000원을 돌파한다면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을 42,000원의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정태현 팀장님. 네,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말이 좀 많죠. 실적 부분 때문도 있는데,
SM이 실적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 저평가가 되는 이유는 증권가에서 어떤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한류, 뭐 소녀시대, 뭐 슈퍼주니어, 뭐 소속 가수들이 뭐 최근에 뭐 브라질도 진출하고 막 이렇게 진출하다 보니까 여기다 매출에서 너무 기대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지금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주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낮게 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꾸준히, 이 회사 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고 있어요. 근데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브레인하고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브레인 쪽하고 지금 이제 트러스트 자산운용하고 두 쪽에서 이제 요 회사에서 지금 물타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산운용이 이제 어저께 이슈가 되면서 물타기가 되고 있고 계속 부각이 되는 회사들은 주가 가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당분간 제가 보기에 좀 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락앤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당분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락앤락 차트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리에서 37,000원 자리에서 뭐 지지력을 보이게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 노릴 수 있겠지만은 37,000원 지지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요거는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37,000원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원익 IPS요. 원익 IPS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 5,070원에 25%요. 5,070원에 25%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잘 안 올라가고, 안쪽 네. 바닥이 저기 된가 해갖고 자꾸 떨어지길래요. 나머지 네, 저점을 확인 안 했나 해갖고.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나머지 75%는 현금 미수요 아니면 다른 종목 다 들고 계신가요? 다른 거 좀 있어요. 현금 비중 혹시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한 10% 있어요. 10% 정도 현금 비중 갖고 네.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되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매도와 보유가 3대3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박소영 연구원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익 IPS 매수가 5,070원의 비중이 25%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예,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때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작년에 삼성과 소니가 합작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좀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업체를 좀 그 회사를 그 회사를 내놨어요. 근데 예, 예. 그렇게 되면 회사가 새로 지어졌으니까 뭐 아몰레드라든지 뭐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정도의 어느 정도 투자가 감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익 IPS 주가 작년부터 보시면 9,900원 정도에서 계속 하락해서 지금 가격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 와 있는데 그러한 예. 이유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2조 원 정도 투자를 감행하고 라인을 깔고 지금 장비가 수주가 다 들어갔어요. 관련주로는 뭐 SFA라든지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원익도 ICD 뭐 요런 기업들에 다 이제 지금 수주가 갔고 그 매출 부분이 4분기에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원익 IPS 매출 보시면은 제대로 그 4분기에 제대로 다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나눠서 반영이 될 것 같고 차트로 보시면은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주가가 좀 크게 역배열이었는데 121선은 어쨌든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물도 같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좀 내려왔는데 오늘 또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또 새로운 라인을 깔겠다. 근데 그게 아직 사실 아직 장비 수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8세대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깔리게 됐다고 지금 예상이 왔는데 그 5.5에서 8세대까지 넘어가는 게 너무 한 번에 넘어가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6.5세대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원익 IPS한테는
그 호재가 되는 소식이 그 6.5세대 라인이 깔리는 거와 8세대 라인이 깔려서 장비 수주가 들어와야지 원익 IPS한테 어느 정도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구간은 아니시라고 보이고 저는 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4,300원 선까지는 손절로 좀 잡아드릴게요.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4,300원 좀 지지하고 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4,300원 손절로 그 라인을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조금 더 담으실 수 있으시면 5,000원 밑으로 단가를 조금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져가시고 기다리실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투자 확정되고 그러한 장비 수주들이 원익 IPS한테 수주가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그 뉴스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5,0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5,000원이요? 네. 연구님 추가 매수 비중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현재 25%인데요. 25% 정도 되시면은 5%에서 10% 정도만 늘리세요. 그리고 단가를 5,000원 이하로 맞추시도록.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아요? 네, 지금 사셔도 괜찮은데 조금씩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은 한 30에서 35%를 초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매수가를 5,000원 아래로 낮추시는 방법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원익 IPS까지 전화 상담 이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매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를 매수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모바일 게임주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생각보다 힘이 좀 약하네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힘이 좀 약한데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규제 리스크가 있었죠. 규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어쨌든 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게임이 윈드러너라고 지금 화면 보면 요 게임입니다. 여기 나왔는데 지금 이게 출시 이틀 만에 무료 게임 1위를 차지했거든요. 차지했는데 중요한 건 무료 게임 1위를 했는데 예전에 캔디팡이라든지 그리고 뭐 보석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상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바르손 게임즈에서 상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금 현재 소식이 있는데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뻗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현재 신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이전만큼 이렇게 반영이 되기가 힘들다는 게 지금 주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자회사인 조이맥스 지금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힘이 좀 안 실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결론만 좀 낼게요. 결론 내긴다면 일단 매수는 매수는 그렇게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자 지금 현재 5일선 만나가죠. 그러면은 이게 내일쯤에는 5일선을 만날 거거든요. 만날 건데 내일쯤에서 5일선을 만나는 시점에서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그때 한번 추정 매수를 한번 해보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4만 원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4만 원 지지받고 반등을 주면서 위쪽으로 뻗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추정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추천은 하지 않지만 반등 시에는 추정 매수가 유효할 것 같다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를 매수가 23만 7천 원의 비중이 70%세요. 막막합니다 하시는데 손절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정말 저도 참 막막하다고 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NC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회사죠. 사실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게임은 이제 사양 산업으로 지고 있고 어쨌든 모바일 게임주가 올라가고 있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 옛날만큼의 주가 회복하기가 좀 어렵겠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좋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실생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C방도 지금 계속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들어서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사이클이 돼가고 있을 뿐더러 지금 NC소프트가 살아나는 방법은 중국에서의 게임이 확실히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확실히 영향을 주던지
아니라면은 그 모바일 게임 쪽으로도 지금 자회사가 있긴 하지만 그쪽 부분을 더 증대를 시켜서 매출 부분에 좀 실적의 부분에 가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손절을 좀 고려하시더라도 좀 단호하게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등시 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15만 원 이상 올라가기는 한번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5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좋은 거고 거기까지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질 때마다 비중을 축소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지금 많이 손실을 보셨지만 나중을 생각하시더라면 그래 내가 이때 결정을 내린 게 좀 빨랐다라고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만 원대 잡으셨으면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대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도 비중이 70%세요. 기아차입니다. 매수가 6만 원이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게 조금 힘듭니다. 그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상당히 그 손실폭이 조금 어느 정도 되나 10%좀 넘네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 좀 같이 보게 된다면 화면 좀 작네요. 좀 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지금 외국인들이 12월 28일 이후에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보세요. 먼저 12월 28일 이전에 기관들이 먼저 빠져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까지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요 종목은 지겹다고 말씀드렸어요. 업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려요. 그걸 제게 두더라도 누군가 사줘야 올라간다는 결론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급 고저가 역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기아차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국 보호 무역주의라든지 그리고 일본 자동차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현대 기아차가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속에서 얼마만큼 더 선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의 최근 단기적으로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은 좋지만은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은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52,000원 요게 지금 현재 그 저항권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요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갈 것 것인지 아니면 이게 5만 원을 깨졌을 때 손절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단을 조금 하시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한테 먼저 조금 넘기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기아차까지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어려운 종목 드릴 것 같은데 OCI입니다. 박수영 연구원님이 도와주실 텐데요. OCI를 27만 원에 잡으셨네요. 비중이 20%입니다. 실적도 아직은 안 나왔나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네. 나올 예정으로 지금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주가 지금 하락하는 거 보니까 좋지 않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데요. 우선 갖고 계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9만 원, 20만 원 선에서 한번 자르고 가자. 근데 한번 매도하실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어쨌든 20만 원까지는 못 갔다 보니까 좀 매도를 이렇게 확실히 못하신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산업이 어쨌든 좀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오히려 더 셰일가스 이쪽으로 더 대체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좀 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보는데 어떤 종목이든 한 번씩은 주가가 크게 아무리 주가가 폭락해도 기술적 반등으로도 저가 매수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한 번은 가주기 마련이거든요. OCI 그때 기회, 요때가 그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본인 자리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16만 원 선까지 어느 정도 이탈을 할 것 같지만 그 부분까지는 한번 보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정말 좀 많이 기다려야 되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또 한 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뭐 한두 달 내로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6만 원 선 위에서 좀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16만 원 이탈하면은 어쨌든 갖고 계신 물량은 다 좀 내놓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외인들도 지금 같이 좀 물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외인 같이 따라서 같이 좀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OCI 긴 시간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께 드릴게요.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 37,600원에 비중이 10%네요. 네, 일단 제가 상담을 할 때 네. 어떤 가격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간다 그건 솔직히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저 전문가들보다는 점쟁이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빠질 것이다 이 부분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팔 거다 살 거다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의 어떤 수급 구조를 가지고 전제를 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또 화면을 같이 보면서 대우인터내셔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대우인터내셔널 그 현재 수급을 좀 같이 보고 계신데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조금 격한 표현 좀 쓸게요. 미친 듯이 계속 또 팔고 있어요. 기아차처럼 팔고 있죠. 근데 자, 잘 보세요. 그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빨간색 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팔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 계속 빠지죠. 자, 외국인들이 35,000원까지 판다, 33,000원까지 판다. 그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지금 현재 수급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어도 매도가 지금 현재 기관 매수 유지가 되고 적어도 기관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외국인들이 덜 팔아야 어쨌든 요거는 덜 빠질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격대를 안 짚어드리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까는 이유는 거기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600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쌍바닥 따지면서 지금 36,000원에서 쌍바닥 따지면서 반등 준다면 이건 분명히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쌍바닥 못 만들고 N자형으로 빠져버린다면 그러니까 즉 36,000원 이탈해버린다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손절을 하시고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추적 매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우인터내셔널 외국인의 매도가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36,000원이 무너진다면 매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매수가가 11만 9,500원에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 다 문의하셨습니다. 네, 좀 단가가 높으셔서 그런 부분 좀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CJ 대한통운 얼마 지난번에 현대로지스틱스 그쪽에서 그 요금 인상 때문에 지금 택배 업계가 조금 더 주가나 실적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CJ 대한통운도 역시 같이 좀 올라가는데요. CJ 대한통운은 CJ GLS와 또 합병이 있어서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도 같이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트로 보신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벌써 최고점 12만 6천원 부분을 두 번이나 지금 걸치고 내려왔는데 지금 요 부분, 지금 61선 부분을 지지해주느냐 못하느냐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세가 다시 또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문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1만 6천원 선, 11만 6천원 선이 확인이 되고 11만 원이 그 사이가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지 이탈을 한다면 오히려 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단가가 거의 최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 구간은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선 그 운임 인상이 CJ 대한통운도 이루어질 거라 얘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 100원만 올려도 단기 순위 거의 한 20% 육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지금 설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1만 원 지지 확인하시고 11만 원 6천 원 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탈하면 나오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까지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지난 시간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1주 후회가 계속됩니다. 네, 지난주 정태근 팀장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였죠. 매수가가 9만 1,000원, 비중이 30%. 정태근 팀장님 의견은 두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7만 원 지지 못할 시에는 6만 4천 원에서 물타기를 하고 두 번째 제시하는 8만 원 돌파 시에는 물타기를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아니었던 7만 원 지지를 못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아쉽게도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예. 어제는 또 7만 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추가 매수 시점을 좀 문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정태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LG전자 좀 힘들다 보니까 조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자, 일단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LG전자를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가 어떤 걸 볼 거냐면 LG 디스플레이를 볼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전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1차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올해 들어 작년 말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세요. 1차적으로 빠졌다가 1차 바닥을 다지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2차 바닥 만들고 올라간 이 구간, 요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화면에 이 부분 있죠. 1차 반등 주고 나서 더 이상 상승 제한되는 이 구간이요. 네. 자, 요 구간 잘 보세요. 요 구간을 기억을 하시면서 LG전자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 다지고 1차 반등 주고 나서 또 밀리죠. 네. 그렇죠. 좀 전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1차 반등 주고 제한되고 2차 하락 나오죠. 네.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예.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조금 64,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급도 안 좋고요. 수급도 안 좋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일단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 같아.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굳이 물타기 생각을 하신다면은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하지 마시고 LG 디스플레이가 2차 하락이 나왔지만 바닥을 다지는 구간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렸다가 그런 구간에서 차라리 물타기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짚는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굳이 가격을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저는 한 64,000원까지 한번 빠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 예상대로 64,000원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반경성, 그러니까 덜 빠지는 구간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물타기를 해도 되나? 그렇게 의뢰를 하신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놔둘 건데요. 네, 예. 이거 좀 뭐 올라갈 가망이 있습니까? 올 연말쯤 되면? 1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옵티머스 지하고, 그 다음에 OLED TV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예, 예. 그게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LG전자는 OLED TV 하고요. 옵티머스 G가 안 되면 못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있으니까. 예, 일단은 그 부분은 향후에 저하고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좀 여유롭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소연 연구원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매수가 7,200원의 비중이 50%. 박소연 연구원님 의견은 추가 매수 어렵지만 6,000원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를 현재 매수가 근처로 낮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소연 연구원님, 아쉽게도 아시아나항공 6,000원대가 깨졌는데요. 추가 매수 시점 짚어주시죠. 네, 그때 참 제가 두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죠. 네.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6,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나오시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그날에 지난주 상담해 드렸던 날이 이때쯤이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주가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 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와 줬고 제가 여유롭게 지켜보자. 오히려 시간을 갖고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저점 부근 지지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은 있지만 주가 추세가 이렇게 간다면은 조금 단박에 올라가기 좀 힘들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골든이건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JB스탁의 박소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시점을 또다시 늦추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차별적인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도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자동 감축을 뜻하는 이른바 시퀘스터를 몇 달 더 미루는 대신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연초에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해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 시기는 2개월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민은 세금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조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9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닥터 아파트는 지난 1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균 0.3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41%의 상승률을 기록해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0.05% 떨어졌고 인천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구별로는 강남구 1.65%, 송파구 0.2%, 서초구 0.04%가 각각 오르는 등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지난달 말 개포동 주공 3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새 정부의 주택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다고 닥터 아파트 측은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악재 속에 저축률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자 금융권이 30여 년 만에 저축장려 공동 캠페인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 중앙회는 오는 8일에서 9일 서울역 등에서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또 일선창구에서 저축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축률 제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이 단합해 저축률 끌어올리기 캠페인을 한 것은 개발연대인 198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지난해 3분기 기준 30.4%로 1982년 3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투자 저하로 이어지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초 10대 그룹은 총 121조 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5조 3천억 원 덜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삼성은 47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1조 원가량 부족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SK, 한화, GS, 롯데도 계획에 못 미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LG그룹은 집행액이 계획을 초과했습니다. 총 16조 4천억 원을 계획했던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올레드 TV를 포함한 최첨단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 계획보다 4천억 원 많은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은 계획했던 수준만큼 투자가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가 연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시설 투자에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객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강추위가 온다고 하죠. 퇴근길, 빙판길도 조심하십시오. 2월 6일 종목객 서비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